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트위치 유튜브 팬 여러분들, 입대 전에 개보건님 영상에다가 공군썰 많이 파밍해 올게요 글 남기고 하트도 받았는데 이렇게 무사히 전역을 해서 또 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썰을 써볼까 하다가 기훈단에서 겪고 반드시 이 이야기는 썰한 썰내에 남겨야 되겠다고 다짐한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썰로 스타트를 끊어봅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도 MSG는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21년도 9월 달에 공군에 입대하여 올해 6월 전역한 따끈따끈한 참치 예비군입니다. 공군은 육군과 달리 모든 훈련병은 진주에서 기본 군사 훈련단과 특기학교를 수료하고 전국에 있는 자대로 배치받죠. 방공특기만 예외로 대구에 있는 방공포병학교에서 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머리 빡빡 밀고 마지막 끼니로 국밥과 수육을 깨작거리면서 기훈단에 부모님 차 타고 입소해야 했죠. 우울한 제 마음처럼 하늘은 우중충하고 비도 조금씩 왔습니다. 아마 공군 830기 분들은 비 맞으면서 입소했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님과 헤어진 후 교관과 조교의 거친 안내에 따라서 코로나 검사와 특이사항 설문지 작성 뒤 훈련대대가 아닌 필승관이라고 하는 구 부사관 훈련생 숙소 건물에 격리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설문지란에 몸에 있는 특이사항 전부 적으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서 건조하면 마른 기침을 함이라고 적었던 게 이유였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코로나에 훨씬 더 예민했던 시절이라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훈련병들을 모조리 다 필승관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좋았어요. 1인 1실에 듣던 거랑 다르게 침상이 아닌 침대가 있었고 스터디 카페처럼 책상도 있고 인터넷에서 보았던 악명이랑은 다르게 조교가 별다른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필승관이 정신병동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코로나 고위험군을 모아놓은 필승관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일체 금지되어 있고 처음 이틀 동안은 샤워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활관 안에 누구랑 얘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것 없이 24시간 동안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필승관의 하루, 기상, 체온 확인, 간단한 아침 점호 및 조식, 그리고 중식, 시간 맞춰서 혼자서 샤워, 석식, 저녁 점호, 취침, 밥도 방송 듣고 나가서 받고 방에서 혼자 먹어야 했으며 그나마 일회용 도시락통 정리할 때 사람들끼리 만나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 말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그냥 갇혀 있어야 했죠. 이게 핸드폰이 있고 책이라도 있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이 24시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려면 미치겠다 사람. 처음에는 심심해서 방 안에 비치된 기훈단 훈련 안내서를 계속 읽다가 그마저도 다 읽고 그냥 하루 종일 자거나 멍만 때렸습니다. 나중에 차라리 조교한테 혼나고 굴러다녀도 좋으니까 훈련 대대로 가서 동기들이랑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죠. 그리고 거짓말같이 일주일간의 격리가 끝난 후 훈련대대로 편성돼 정말 미친듯이 갈굼받고 굴러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필승관 시절보다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 수 있는 훈련소 생활이 훨씬 좋았습니다. 때는 훈련소 2주차 필승관 격리가 끝나고 훈련대대로 배치받는 날이었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뒤늦게 훈련대대로 배치받으니 조교들이 엄청 성질 부리면서 필승관 인원들에게 훈련소 물자를 나눠주고 배정된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똑바로 된 설명 없이 생활관에 배정받은 저는 미리 안면을 튼 다른 동기들과 달리 서먹서먹하게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내일부터 지정되는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담당 조교에게 소대 단위로 호출되어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자리로 돌아와 내일부터 입을 재활용 군복의 상태를 보는데 군복이 제 몸에 비해 너무 작았습니다. 공군은 훈련소 기간 동안 입을 재활용 군복의 상하의를 각각 2벌씩 총 2세트 주는데 저는 이 둘 다 너무나 작았죠. 당시 제 키는 183에 몸무게는 104, 파워 그 자체였는데 옷 사이즈는 상의 95M이라서 지퍼를 아예 잠글 수가 없었고 바지도 치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리만 겨우 집어넣을 수 있고 지퍼는 하나도 안 잠기는 상태. 당연히 이런 옷을 입고서 훈련을 받을 순 없기에 곧바로 걸어가 조교를 붙잡고 군복이 너무 작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숨을 있는 힘껏 들이쉬고 입어보라던 조교도 군복 입은 제 상태를 자세히 보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옷을 바꾸긴 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급당당 조교가 이미 퇴근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일 보급당당 조교가 말해서 큰 군복으로 교체하도록 이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생활관에 배치받은 그날 밤 곧바로 부침원에 투입됐는데 그때도 억지로 군복에 몸을 구겨놓고 조교들이 마주칠 때마다 옷을 왜 이따구로 입었어? 라는 말을 하면 혼내려고 하기에 일일이 해명을 하고 다녔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마주치는 조교들마다 다 군복 얘기를 꺼냈지만 나중에 보급 담당 조교가 오면은 말하라고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때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전달 2대대 전 훈련병들은 전투복 완전 복장으로 환복 후 08시까지 대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방송이 울리자마자 동기들은 후다다닥
재빠르게 환복을 하고 연병장으로 막 뛰어나가는데 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 군복이 제 몸을 우겨놓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봤자 옷 치수가 안 맞는 걸 제가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라는 조교들의 호통에 저는 상의는 지퍼를 풀어 헤치고 하의는 벨트만 겨우 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당연히 그 모습은 대대 건물 앞에 서 있는 조교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그중 한 조교는 저를 보자마자 야! 너 일로 와봐! 라며 저를 불러세웠죠. 야 누가 옷을 그따구로 입으래! 너 어제 군복 입는 방법 안 배워서 뭐하는 놈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받은 군복이 너무 작아서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야 임마! 옷이 작으면 다른 조교한테 받아서 큰 옷을 받아야 될 거냐! 어제 밤부터 조교님들 만날 때마다 군복이 너무 작아서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조교님들은 보급 담당 조교가 퇴근했으니 다음날 보급 담당 조교에게 말해서 새 옷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시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교한테 말했으면 될 거 아니야? 아침에 만난 조교님들도 보급 담당 조교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실 뿐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입어! 무조건 똑바로 입어! 조교의 묻힌 억가에 저는 너무도 놀라 알겠습니다 대답하면서 숨을 있는 힘껏 들이마시고 다시 군복 지퍼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의는 터질랑 말랑 겨우겨우 잠겼고 하의는 절대 잠기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조교는 한숨을 지으면서 아이씨 그냥 빨리 뛰어가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상태로 구름 한 점 없는 30도 가까운 햇볕 아래에서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 기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 정신줄 잡고 안간힘을 써서 오전 훈련을 마치고서 점심을 먹었죠. 옷이 그렇게 꽉 끼는데도 입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지럽기만 하더라고요. 밥을 거의 안 먹고 퇴식 후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한 조교가 제 바지를 보고 또 불러세웠습니다. 전 반쯤 체념한 채로 또 혼나겠구나 하면서 다시 상황을 설명하려 했죠.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 조교는 보급 담당 조교였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새 군복 꺼내주겠다고 따라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상하이 100짜리 군복을 받고 나머지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같은 옷을 동기에게 물어보니 제식 훈련 받을 때 얼굴이 완전 흑빛이었다. 너 그러다 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하더군요. 이 에피소드 말고도 짜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일화는 제가 훈련 받다가 발목 염좌가 심해서 큼직한 훈련이 전부 끝난 후 기지 병원에서 기부스를 하고 올 때 인솔하던 조교가 깁스하고 목발 짚은 병사들한테 야 앵간하면 참지 겨우 그 정도로 깁스를 하냐 나 같으면 그냥 걸어다녔겠다 라면서 빈정거리고 짜증냈던 일도 있네요.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짜증이 납니다. 비록 훈련소에서 6주 동안 지내면서 봐온 게 다지만 조교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압니다. 말 안 듣고 일탈하는 훈련병, 심지어 짬찌 조교들에게 혼내기 할당제도 있어서 일정량 이상 안 혼내면 선임 조교들에게 털리는 것도 담당 조교들에게 오피셜로 들었고 그래도 너무 훈련병들 책 잡고 억까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병들은 당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용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조교 간의 부조리도 좀 없애고요. 다 쓰고 읽어보니까 별로 재미없고 조교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 같네요. 이 글 읽고 겁먹고 입소하는 공군인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병들 생각해주고 착하고 마음 따뜻하고 조교도 많은 분들 훈련단에서 동기들과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았죠. 조금만 버티면 훈련 잘 받고 자대 가서 적응 잘할 테니 모두 걱정 말고 당당히 입소하세요. 어차피 아무리 잘해봤자 누가 한 번쯤 혼나고 거기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훈련받고 나중에 조교들 웃는 얼굴로 보내줍니다. 만약에 채택되면 공군에서 만난 패급 썰 1탄, 2탄, 3탄, 4탄 그리고 ORI 가라로 받은 썰 신체 등급 4급인 내가 언럭키 공군인으로 전역한 썰 북한의 미친 도발에 한 달 넘게 고생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빠이빠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 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주일 동안 몸이 누가 칼로 베는 느낌이 계속 나는데 5일 동안 그냥 훈련을 받았어요. 저 의무대 안 보내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에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 거수 해서 몸이 조금 아픕니다. 조금 따끔따끔하고 좀 옷에 쓸릴 때마다 피부가 좀 아립니다. 이래서 나는 솔직히 피부 쪽에 뭐가 잘못됐는 줄 알고 손 들고서 의무대 갔거든요. 의무대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 하냐면은 온도부터 제가 체온 쟀는데 40도가 넘은 거야. 너 뭐 하는 새끼야 언제부터 이랬어 이랬는데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서 수액 2통 맞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치료를 안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훈련받아서 훈련소 1등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 파릇파릇하게 전역한 예비군 0년차 시청자예요. 평소 알바하면서 혹은 장거리 이동할 때 개보고님 썰렁썰렁 듣던 중 제 군생활이 나름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카페에 글을 씁니다. 필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편이라 약간 횡설수설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학교 2학년
카투사에 떨어져서 더 이상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저는 일반 징집병으로 2021년 7월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징집병이었던 저는 당연히 동화주차를 포함한 총 6주간의 훈련소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자대로 갈 줄 알았는데, 훈련소 수료 후 저는 K53 운전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주특기와 함께 육군 종합군수학교로 떠나게 되죠. K53, 일명 다목적 전술 차량이라고 불리는 궤도 차량이에요. 4.2인치 박격포를 실은 K532, 무선 중계 차량을 장치를 실은 K533, 전자전 레이더를 탑재한 K534로 나눕니다. 저는 모 사단의 화기중대로 배치받으며 K531을 모이게 되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많이 봤지. 많이 봤어. 훈련할 때 탱크같이 생겼는데 야지 막 왕 하면서 막 다니는 이네 많이 봤지. 이 차는 박격포와 포탄을 모두 적재하여 무려 7톤이라는 무게를 자랑하는데, 이 때문에 평지에서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50km가 나오지 않는 차입니다. 거기다가 재생연도는 2010년이지만 실제 원본은 70년도에 만들어진 차에다가 허다했기에 약간 꾀재재하고 잔고장도 많은 그런 차였죠. 처음 차를 몰았을 때 2021년도에 파워 핸들이 없는 차량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이 차의 가격은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받은 뒤 4.2인치 박격포 편제에 따라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병이라는 주특기에 박격포 탄약수 보직을 겸하게 되었죠. 당시 대부분의 교육훈련은 모두 연병장에서 실시하였고, 호국훈련이나 혹한기 대대 ATT 같은 대형 전술 훈련이 아닌 다음에야 저희 차량이 부대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운전보다는 탄약수를 더 많이 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2년 8월, 제가 상병 4호봉이 되던 날, 저희 중대는 축사탄 사격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격은 그 당시 부대에서 약 40km 떨어진 훈련장에서 실시되었는데, 시속 50km도 나오지 않는 이 차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엔진이 차 앞쪽이 아니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8월의 더위와 엔진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열기에 저와 소대장님, 상사급의 부사관이 소대장을 맡는다고 하네요, 마른 오징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차에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드라이기에 불과하고, 사건은 사격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생기게 됩니다. 저와 소대장님은 더위에 날아갈 것 같은 의식을 겨우 붙잡아가며 앞서가는 콘보이 차량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5톤 화물 트럭이 즐비한 산업도로를 지나던 중 탕!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와 소대장님은 의자에 올려둔 고인목이 진동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별 관심을 주지 않았죠. 저희는 이때 이 소리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됐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차량이 한번 덜컥 덜컥 하더니 갑자기 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예 핸들이 움직이질 않았죠. 놀란 저는 바로 소장님! 핸들이 안 움직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지시에 따라 체중으로 핸들을 꺾어가며 겨우겨우 갓길에 세웠습니다. 갓길에 정차 후 다시 차를 움직여보려 했지만 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결국 발이 묶이게 되었죠. 저와 소대장님은 해당 사실을 윗선에 보고한 후 뒤따라왔던 간부님들과 함께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뒤따라오셨던 간부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약간 놀란 투로 저거라며 차 내부를 가리키셨습니다. 간부님의 손끝에 향해 있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즉 엔진 쪽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뻘뻘뻘뻘뻘뻘뻘 올라오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차 밑에는 형광 녹색의 냉각수가 잘잘잘잘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차 시동을 꺼보려 했지만 웬걸 차 키를 뽑아도 엔진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거 디젤인가 보네. 디젤이면 압축기관이라 연료를 막아도 지가 혼자서 계속 엔진 움직이면서 엔진 빨아먹으면서 터뜨릴 수 있는데, 차는 금방 연기로 수증기와 무언가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차 뒷좌석에 거치해뒀던 저와 소대장님의 총기와 장구류를 착용해서 차 밖으로 꺼냈습니다. 총을 꺼내는 와중에도 차가 터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말이죠. 차에서 꺼낸 총은 뜨뜻하다 못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져 있었고, 놀란 저와 소대장님은 대대에 계신 수석반장님께 바로 연락했고,
두 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엔진부의 후드를 열어서 수송반장님의 지시에 따라 엔진을 어찌저찌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나중에 듣기로는 엔진부의 방열판을 고정하는 고무 부품이 노후화돼서 찢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속으로 돌던 부품이 냉각수가 흐르던 배관을 박살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앞에서 말했던 텅 소리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행동불능이 된 제 차량을 다시 부대로 데려가야 되는데 저희 부대에는 박격포를 실은 상태에서 얼추 6톤쯤 되는 이 차량을 견인할 만한 차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얼마 후 제 차를 견인하기 위해 여단 군수대대에서 차량이 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만 정확히 언제쯤 온다는 이야기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정차해 있는 곳은 25톤짜리 트럭이 1분에도 수십 대씩 지나다니는 산업도로였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차와 좀 떨어진 곳에 8월의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경광봉을 들고 차량 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여단의 견인차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말이죠. 지나가는 덤프트럭이 몇 대인지 세는 것도 이제 무의미해질 때쯤, 그러니까 한 2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여단 견인차는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시뻘겋게 익어버린 팔, 얼굴과 함께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팔이 쓰라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차는 사건 이후 입고되어 거진 한 달이 지내서야 부대에 돌아올 수가 있었죠. 당시 대대에는 업무 때문에 사단에서 오신 4.2인치 박격포만 전담으로 맡으신 간부님이 와 계셨는데 그 간부님께서도 20년 넘는 군생활 동안 저 차가 저렇게까지나 마탱이가 간 거는 이제 두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 또 있었네. 그만큼 흔치 않았던 일인 거죠. 그렇게 큰 액땜을 한 덕분일까요? 저는 이후로 큰 사고 없이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날 소대장님께서 함께 생사의기로를 했던 전우가 떠난다며 아쉬워했던 게 생각나네요. 콩벌레 운전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 왜 운전하다 보면, 특히나 군대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게 탱크가 됐던 트럭이 됐던 차가 됐던 다 상관없이요. 다행히도 뭐 큰 사고 없이 조치가 잘 돼가지고 안 다치고서 마무리된 점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군대에 있는 차들이 굉장히 투박하고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 있는 자동차들이랑은 다르게 센서라든지 그 차량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무슨 저런 뭐라고 해야 돼, 복지? 옵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멀미도 엄청 많이 하고, 그 두 돈 반 아마 뒤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미 때문에 자야 돼. 안 자면 토해요. 그 완전, 그래서 두 돈 반 뒤에 트럭 뒤에 타면은 노고 나고 그래서 잠이 잘 온다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훈련하다가 뭐 체력을 많이 쓰고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이제 피곤이 몰려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돈 반 트럭 자체가 이 쇼바가 이 유압 쇼바로 뽀용뽀용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쇼바가 아니라 판스프링이라 그래서 쇠떼기를 겹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쇼바라 가지고, 그래서 어디 돌 같은 데 부딪히면 탕탕 튀어요. 이렇게 바로 팡팡 튄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여튼 안 다쳐서 참 다행이고, 군대에서 지금도 운전병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항상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개보고님 썰렁썰레를 정주행 중이고 2005년도 12월 어느 날 25살 나이에 306 보충대를 거쳐서 연천에 있는 땡땡사단 포병여단 군종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이하 여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만기 전역하고 지금은 일반인이 된 여단형입니다. 꿀보직 썰 중에 군종 행정병 썰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 늦은 나이에 군대 가서 꿀 빨았던 썰 한번 풀어보려고요. 미션: 꿀보직을 사수하고 FTX 20박 21일을 탈출하라. 저는 2005년도 12월 306 보충대에 24살이라는 나이에 입소하였습니다. 아유, 나이가 엄청 많으시네. 지금 부록 넘기셨겠는데. 1일차 입소를 마치고 기관병에게 이끌려 보급품을 받고 내무실에 대기하던 중 전원 대강당에 집합하라는 말을 듣고 어리버리 집합을 해보니 여러 병과의 간부님들과 자기 부대에 대한 설명과 병력 채취를 위한 시간을 갖는 중이었습니다. 수색대, 항공대, 특전사, 간부사관 등 여러 병과가 지나가고 드디어 꿀보직이라고 알려진 군악대 차례. 이 군악대 간부는
입소자 중 자기가 사회에서 플룻을 좀 불었거나 플룻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10년 이상 쳐봤다 거수. 저를 포함한 3명이 거수로였고, 참고로 저는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까지 다녀온 후 입대를 하는 상황이었죠. 경쟁률이 3대1, 뭐 입시 경쟁도 아니고 아무튼 3명이서 따로 사무실로 불려가가지고 사무실에서 간부님이 플룻을 꺼내와서 하는 말이 조립해서 자신 있는 곡 한번 불어봐 라고 하셨고, 저를 제외한 2명은 플룻을 조립했으나 부르는 곡이 학교 종이 땡땡땡 아니라 뭐 허접해도 너무 허접했습니다. 그 허접한 연주를 듣고 군악대 간부님 얼굴은 개썩었고, 이윽고 간부님은 저한테 어이 자네는 피아노 10년 넘게 쳤다고?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을 했고 교환학생으로 유럽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썩어가는 표정에 띠용 오잉 니가?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거짓말 아니지?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지갑에서 유럽에서 연주회 때 찍은 사진 보여드리자 얼굴에 화색이 돌며 플룻을 불던 2명에게 너희 둘은 내무실에 가서 대기하라고 하고 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군악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피아노를 치는 경우 적지만 그래도 피아노 연습실은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땡땡사단 군악대 악대장 상사 땡땡땡이라고 소개하셨고, 너 같은 인재를 기다렸어 미사옥으로 붙여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셨고, 그 자리에서 군악대장님 대위에게 전화를 거시는 것입니다. 통신보안 군악대장님 상사 땡땡땡입니다. 이번에 보충대에 대박 병력 떴습니다. 이력이 유럽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쌀라쌀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면서 자네랑 통화를 하고 싶다네 하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보충대 1일차여서 통신보안이니 이런 거 몰랐습니다. 오 그래 너가 피아노 전공을 했다는 병사구나. 예 맞습니다. 아 여자야? 아 그래 너가 피아노 전공했다는 병사구나. 예 맞습니다. 참고로 땡땡사단 군악대장이 여자 대위셨습니다. 우리 악대 땡땡 상사님께 내용을 들었는데 자세한 거는 내가 내일 보충대 방문할 건데 내일 사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자 하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내무실 복귀하니 내무실 입소자들이 와 진짜 여단이 형 대박 축하해요 꿀 빨겠네 개꿀 됐네 막 축하를 해줬었죠. 보충대 2일차 예정대로 군악대장과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너는 우리 군악대로 차출할 거니까 훈련소에서 입소하고 입소식 저녁에 훈련대장님께 연락해 놓을 테니까 A급 전투복 맡겨놓은 거 알지? 우리 땡땡사단 신규대로 입소되는 걸로 이야기했고 5주 훈련 기간 동안 다치지 말고 부대에서 다시 만나자. 군악대장이 너에게 기대가 아주 크다 라고 하면서 악수를 나눈 뒤 내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3일간 보충대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땡땡사단 신규대에 입소해서 입소일날 저녁 군악대장의 말대로 입소식이 끝나고 내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훈육교관이 들어와서 저의 A급 전투복을 가져가서 군악대 B표 사단 마크를 오버로크해서 저녁 점호 시간에 돌려주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군악대로 차출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듯 신규대에 소문이 나서 입소식 다음 날인 토요일 밤새 눈이 내려 제설을 하는 우리 소대는 신규대 쪽 교회 쪽으로 제설 작업을 한참 하는데 훈육교관과 훈육 담당 상병이 와서 저를 찾는 겁니다. 136반 훈련비행! 136번 훈련병 내가 그 군악대 차출된 훈련병이야. 130 훈련병 형 그렇습니다. 마침 교회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연주 한 곡 가능하겠나? 136번 훈련병 네 가능합니다. 속으로 제설 작업으로 손이 얼어서 죽겠는데 피아노를 치라고? 곧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피아노에 앉아 한 곡을 연주해야 했죠. 연주곡은 쇼팽의 혁명. 영상은 참고용이고 젖바르기로 쳤습니다. 마지막 엔딩이 끝나고 소대원들과 훈육교관님이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박수를 치면서 역시 군악대가 이 정도는 기본이지? 하면서 제설 작업 조기 복귀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를 외치면서 내무실로 복귀하였고 다음날 거기서 저에게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일요일 아침 방송이 울립니다. 당직 부사관이 알린다. 일요일 오후 01시 기독교 종교 행사이던 행정실 앞으로 집합. 저는 기독교 종교를 가져서 당연히 집합을 하였고 예배를 마치고 일요일 종교 행사를 이유로 신교대에서 유일하게 사제 간식을 맛볼 수 있는 날이었죠. 그런데 예배 후 예배를 인도하신 사단 군종 참모 목사님께서 계급이 중령진이셨습니다. 간식을 나눠주면서 광고를 하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1주차 훈련병들 환영해요. 근데 군종 목사님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어요. 간식을 먹으면서 자 거수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시고선 땡땡사단 예하 포병여단의 군종 행정병 주특기 4312를 뽑는데 자격이 있어요. 자격사항으로는 피아노 연주가 가능하고 신학대학교 재학생이고 신학과 공부한 사람이고 음대 전공자고 뭐지? 이런 조건을? 데스티네이션인가? 보충대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이 또 거수를 했습니다. 3명은 따로 교회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면접을 하는데 다른 거수자 2명은 신학대학교 재학 중이니 신학전공은 아니나 저는 자격사항 1, 3번 모두가 해당되었죠. 개꿀이었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음악학과의 피아노 전공이죠. 그 자리에서 사단 구종 목사님은 저에게 땡땡사단
예하 포병여단의 군종행정병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땡땡사단 예하 포병여단의 군종행정병은 여단본부에 교회가 없어서 여단 군종 목사님과 함께 예하대대의 교회에서 영구 파견 근무를 하는데 이건 뭐다? 내무 생활이 없다. 아저씨 생활 문 활짝 열리고 완전 개꿀의 꿀벌집 입소 예정. 파견병이라 군종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누가 터치를 못한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시피 이미 땡땡사단 군악병으로 차출이 된 상황. 이 내용을 사단 군종 참모 목사님께 말씀드리자 혹시 땡땡사단 군악대장님이 차출하셨다고요? 136번 훈련병 여단 여기에 그렇습니다. 곧바로 전화기를 드시곤 군악대장 군악대장님 사단 군종 참모 목사입니다. 신교대 교회로 지금 좀 바로 오세요 하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 무슨 상황이지? 나 이러다 낙동강을 홀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쫄고 있는데 10분 뒤 군악대장 여자 대위가 교회로 오셨고 사단 군종 참모 목사님께서 경례 후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가장한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군종부 vs 군악대 정사 차출 배틀이 시작된 겁니다. 군악대장은 이미 보충대에서부터 저를 차출했다고 설명을 했고 사단에 이미 보고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는 등등등등 이유를 대기 시작했고 잠자코 듣고 있던 사단 군종 참모 목사님께서 묵직한 말씀을 하셨죠. 군악대장님, 저희 포병여단 군종병이 이미 6개월 넘게 비어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신병을 미룰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이 훈련병 군종부에 양보 부탁드릴게요. 군악대는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여기는 군대. 군대는 짬밥과 계급발이 사단 군종 참모 목사님의 계급은 중령진, 군악대장 대위, 게임이 될 리가 없죠. 3초 영조 정적이 흐르고 네 알겠습니다 참모님. 아유 그래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참 군악대장님이 미모만큼이나 마음 씀씀이가 참 예쁘세요. 아닙니다 참모님. 호호호호호. 저는 이 20여 분의 시간이 마치 영화관 개 팝콘 각이었죠. 자대 배치 후 알고 보니 군종병과가 위로 4계급까지 경례를 안 해도 되는 4대 병과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군의, 기무, 헌병, 군종이 위로 4계급까지 경례를 안 해도 돼? 그럼 중령이면 투스타까지? 와... 그 중에 군종병과는 장교, 부사관, 병사 모두 군복 입은 민간인 대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거두절미하고 저는 5주 신병 교육 후 포병여단 군종병에게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대 배치 날 여단 인사과에서 동기 3명과 인적사항 및 주특기 작성 후 인사교원 선임 땡땡땡 이병 알고 보니 같은 맞선임이었음. 옆 책상에 중위 간부님을 보고 샤우팅을 합니다. 그 구절보사님! 4311 왔습니다! 정말? 누구야? 하면서 저를 보시고 너무 잘됐다라고 하면서 커피를 내오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제가 할 군대 직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교회에서 보자 라고 하시면서 저는 본부 행정반으로 선임 땡땡땡 이병과 함께 더불어 더블백을 풀고 곧이어 저녁 점호 때 총기 수여식을 진행하려는데 오늘 배치받은 인원 행정실로 집합! 해서 저와 동기 3명은 행정반으로 가서 총기 수여식을 진행하는데 포대장 왈 저를 가리키며 행보관님 저기 군종병은 어차피 영구 파견이라 총이랑 군장 줄 필요 없잖아요. 훈련도 안 할 건데 총기나 군장 분실하면 안 되니까 그게 낫겠네요 포대장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도 군장도 빠빠이 그리하여 2주 대기 후 파견 신고를 마치고 군종 목사님과 파견부대 교회로 이동하여 첫 번째 주말이 다가오는데 미션 2 FTX 20박 21일을 탈출하라. 미션 2는 다음 유튜브에서 연결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해 놓으시고 댓글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또 올 수 있겠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인 여단 군종형 군종대기 이야기는 전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2 FTX 20박 21일을 탈출하라. 찰리포대 2등병 구하기. 자대 배치 후 2주 대기가 끝나고 파견 신고를 마치고 드디어 대망의 첫 번째 본업인 군종 행정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 사무실에서 종교 행사 관련 준비 업무 중이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증상 교회 이병 여단형입니다. 여단형아 나 여단본부 선임 땡땡땡 이병이야. 충상 땡땡땡 이병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다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군단급 FTX 훈련 있는 거 알지? 참고로 군단급 FTX는 20박 21일 군단 간 가상전투를 하는 훈련입니다. 20박 21일 동안 그 추운 2월달 연천에서 최소 병력만 제외하고 야외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파견대대 PX에 우리 소대 부식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너가 좀 확보해 줄 수 있냐? 그러나 파견된 대대도 이미 FTX 훈련 때문에 PX가 다 비어져 버린 상황. 저기 땡땡땡 이병님 이미 대대 TX도 다 털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특급 작전이 생각났죠. 저는 여단 군종병으로 매주 토요일 외부 마트에서 교회 부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부식은 물론 싸제 음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미션 우리 소대 부식을 확보하라를 진행했습니다. 저 이병님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해봐 여단형. 외부 마트에 교회 부식을 주문할 수 있는데 거기 마트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군종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 야야 부대장님이 전화 바꿔달래. 여단형아. 전상 부대장님. 그래 그 부식을 구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뭐 해주면 되냐. 필요한 거 다 말해봐. 참고로 여단본부의 PX는 규모가 워낙 작아서 저녁 시간만 되면 운영되는 PX였고 가장 가까운 슈퍼가 차로 20분 이상 걸리는 위치에 본부가 위치해 있어서 여단본부의 훈련 부식 대란이 벌어진 상황. 저는 소대가 필요한 부식 목록과 수량을 적고 이 미션을 군종병 버프까지 선물로 드리겠다고 필요사항을 전달했고 군종 목사님께 이 상황을 설명드린 뒤 소대의 부식 구매 대행을 허락받고 진행했습니다. 훈련 10일 전 수요일 종교행사 시간 포대 군종병 중에 2등병 찰리 포대 군종병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단형, 형은 훈련 참가 안 하죠? 왜? 형, 나 다른 훈련은 10번이라도 하겠는데 이번 FTX 빠질 방법 없을까? 살려줘. 이등병에 빠져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군생활을 잘한다고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오케이 기다려봐봐. 목사님께 너 한번 파견해보라고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볼게. 저는 곧바로 군종 목사님께 찾아갔고 목사님 여단형입니다. 왜? 이번에 FTX 훈련 말입니다. 너는 교회에서 대기하면 돼. 왜? 훈련 기간 중에 예배가 6번이었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 예배 사회를 누가 합니까? 그러네. 대대나 포대 군종병 중 한 명 차출해야 되지 않아? 칼려들었어.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 찰리 포대 B 2병 구하기 FTX 훈련 빼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대 군종병 땡땡병장은 정비병이라 못 가고 알파 브라보 땡땡땡땡땡땡땡 상병 1병 뭐 어쩌고 포반이라 열애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찰리 포대의 걔 B는 가능한가? 찰리포대 B병은 딱인 것 같습니다. 이등병이기도 하고 찰리포 대장님이 예배할 때 항상 오시는 분이라 목사님께 부탁하신다고 하면 협조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생활 짬이 발휘되는 이 순간이었죠. 그럼 그렇게 진행해 찰리 포대에다 전화 전달해주고 그랬습니다. 시당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찰리 포대장님은 예배를 꼭 필요한 병력이라고 목사님께서 부탁하는데 거절을 못하실 거라는 저의 설계에 넣어놨던 거죠. 찰리 포대장님께 전화를 넣어서 예배 필수 병력으로 B2병을 차출해야 된다고 목사님께 요청하신다고 전달을 하였고 찰리 포대장님도 오케이 목사님께 그대로 진행하라고 전해드려 라는 확답을 받고 쐐기를 박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여단본부 인사계로 전화를 했죠. 선임 땡땡 2병 포병여단본부 인사과에 땡땡 2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책상 교회 여단형 2병입니다. 여단형 뭔 일이야? 큐큐큐 대대 찰리 포대 B병 여단 교회 파견 조치하라고 군종 목사님께서 전달하라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 큐큐큐 대대 찰리 포대 B병 맞아? 네 그렇습니다. 여단형아 찰리 포대 공문 보낸다. 훈련 부식은 확실하게 준비됐고 이번 일요일에 카운티로 배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식 가져갈 더플백을 4개 준비해 주십시오. 점점 프리더가 돼가는 것 같냐 목소리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군종 버프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낄낄낄. 야 군종 버프가 뭐야? 이번 일요일에 분대장님도 예배 꼭 오십시오. 분대장님이 아셔야 되는 물품입니다. 뭔데 미리 안 하면 못돼. 혹시 옆에 간부님 계십니까? 아니? 성찬주 대병입니다. 3초 정적 뒤. 와 대박 역시 여단형 나이값과 센스 죽여줘. 그렇습니다. 종교 행사용으로 보급되는 성찬식용 포도주 14도를 빼돌린 거죠. 파견부대 배치 후 훈련카드 및 업무카드 확인 중에 창고에 성찬식 포도주를 발견했으나 유통기한이 3개월 남은 포도주 박스 10박스를 발견하였고 500cc 6병씩 들어있는 거 10박스면 60병이네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걸 보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너 힘들 때 조금만 마시고 폐기 처리하라고 하셔서 PX에 포도주스 1.5리터 페트병을 4병을 구입한 뒤 포도주와 교체 후 혹시 몰라 페트병 입구를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밀봉을 해놨습니다. 술은 꼭 희석해서 소량만 마시라고 부대장과 선임과 약속을 받고 전달을 하였죠. 이렇게 자대 배치받은 뒤 한 달도 안 된 2등병과 직책이 상황을 이용한 2등병 구하기와 소대 훈련 부식과 그리고 술 일석삼조 설계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B2병 훈련 빼기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료했죠. 20박 21일 후 부대에 복귀한 병력들은 간보고 병사고 모두 산 거지 새끼가 되어 산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저와 B2병 4kg이 증가하여 아랫배가 더 나오고 마치 기름이 좔좔 흐르며 얼굴이 반딱반딱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여단 본부의 우리 소대원들은 제가 준비한 부식과 포도주로 타소대 및 간부님들께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훈련 부식과 술은 여단형에게 라는 비밀 아닌 비밀을 포병 여단 본부에게 전설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썰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학교 선배가 말년에 GP 수색 들어갔다가 북한군 생포에서 전역 6개월 늦어진 편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단 군종 형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 뭐 한 번에 뭐 몇 개를 진행하는 거야? 야씨 이거 행보관이 이거 지금 군종병으로 빠져서 몰라서 그렇지 이 뒷얘기 알았으면 행보관이 제일 탐냈을 병력인데 한 번에 1타 3 3개를 혹시 전문하사 생각 없습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주임원사까지 5년도 안 걸리지 않을까. 이 정도 머리면은 주임원사도 아니야. 중사 짬밥에서 시험 봐가지고 그 저걸로 가는 거지. 준위로 들어가면은 부사관들도 못 건드리고 주임원사도 못 건드리고 위례 장교들도 못 건드리는 그런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거든요. 준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에이 뭐야 색깔 빠진 소위 아니야 이러는데 그 준이의 권력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준이는 그냥 독고다이예요. 미쳤죠 거의. 언터처블입니다. 야 근데 대단한데 진짜. 안녕하세요. 어려서부터 보고형 방송을 봐왔고 이제는 평범한 근로자가 된 예비군 청년입니다. 유튜브로 여러 군대썰 보다가 어려서부터 하사기급장 한번 달아보자! 라는 꿈 하나로 여러 질병들을 달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던 제가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결국 공익으로 복무 전환되기 이전 예비역 중사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동기분의 힘을 느꼈던 저의 훈련소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조금 말이 길었는데 하사 계급장을 달았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던 어린 청년이 질병들을 줄줄 달고 있다가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결국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공익으로 복무 전환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있었던 썰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는 18년도 여름, 저는 무더운 여름 강원도 모사단 신변교육대로 이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병 행사에서 나도 좀 무빙을 쳐라 라며 인사하시던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잡고 나 또한 우리 아버지처럼 멋있는 사나이가 되어야지 라는 다짐으로 현역 부사관의 꿈을 가득 안고 신교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 군대에 가서 보니 매일같이 구타와 폭언만 당했던 90년에 병으로 입대 91년에 하사 임관하신 아버지 말씀과는 달리 제가 느낀 군대의 첫 모습은 너무나도 판타스틱했습니다. 화장실에 비데가 있고요, 에어컨에 선풍기가 있고요, 밥도 맛있고 왠지 모르겠지만 교관 조교들도 친절했고 훈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이후 대대장의 호출을 들은 교관들과 다른 간부들이 조교들에게 통제를 맡기고 대대장실로 급하게 달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본 저는 교관들 퇴근 시간인데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였고 여기 제가 그 글쓴이 분들은 제가 조금 그 캐릭터를 조금 패급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목소리 좀 변환하겠습니다. 교관들 퇴근 시간인데 불쌍하다 라고 생각했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한참 있다가 교관들이 전부 돌아와서 퇴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들이 그리 좋아 보이는 표정이 아니었어서 아이고 뭐 혼났나 보다. 아유 내 알바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그날을 보내고 다음날 이상하게 제 훈련소 담당 교관들, 타소대 담당 교관들까지 전부 저를 볼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고 안부를 묻고 계속 제가 있던 생활관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원래 변비가 심했지만 새로운 공간이라 그런지 보름 가까이 볼일을 못 봤는데 매일매일 조교들에게 시켜서 똥을 쌌니 안 쌌니 보고를 받지 않나 참으로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료하던 그날까지 제가 있던 군대 생활관 그 흔한 단체 얼차려 한번 받지 않았으니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또 수류탄 훈련 중에 발목을 접질려 다쳤을 때도 열이 39도를 찍었을 때도 다른 동기들 같은 경우 그냥 잘만 넘어가더니 저만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리 와봐라. 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생 난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심지어 수료식 당일 수료식 후 가족들과 즐거운 외출 시간을 보내고 신교대로 들어오니 위병소 근무를 서던 조교들이 연락을 받았는지 교관이 급하게 뛰어나와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기념사진까지 직접 찍어주시고는 심지어 외출 나가서 사온 그것도 비어있는 휴가용 가방을 교관이 직접 들어주며 제 군대 생활관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자, 여기서 교관과 조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조교는 병사예요. 병사들이 병사들을 가르치는 혹은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친구들을 조교라 그러고, 그런 조교들을 통제하고 그런 조교들에게 뭔가 또 가르치고 그러는 월급 받는 간부, 하사관들, 그리고 소위중위하는 그런 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훈련소에 있다고 하면 교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관이 지금 왜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냐면, 지금 월급 받으면서 다니는 교관,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직접 뛰어나와서 비어있는 휴가용 가방 들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막 배웅해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특이하게. 그래서 후에 건강이 악화되어 공익으로 전환돼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이야기들을 한번 되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게 되는데, 평소에 무뚝뚝한 모습이셨던 아버지는 생각보다 아들 바보셨습니다. 몸도 안 좋던 제가 군대를 가서 하사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민폐라고 생각 당연히 했지만 아직도 복무하시던 동기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안부만 좀 전해줄 수 있나?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 동기분은 제가 어느 사단 신교대에 있느냐고 물어본 뒤 알겠다, 다음번 전후회에서 술이나 한번 먹자 라고 하신 뒤 곧바로 제가 있던 신교대 대대장 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위에 적은 대로 대대장은 전 교관을 호출하여 저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잘 돌보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대대장? 아버지 뭐 장교셨어? 대대장이면은 무궁화 2개인데? 그래도 5개월간 현역으로 물 좀 마셔본 저로서는 정말 의문이 생겼죠. 아니, 아빠 동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부사관인데 뭔 힘이 그렇게 좋나? 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께 여쭤보니 당시 육군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모 사령부의 주임원사셨던 것. 아버지와의 전화를 마친 뒤 지인들에게 해당 사단 신교대 대대장실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당시 중령 진급하자마자 첫 보직으로 제가 있던 신교대로 온 파릇파릇한 대대장에게 아이고 뭐 사령부 주임원사 누구누구입니다. 그 제 조카가 지금 그곳 훈련병으로 있다는데 건강이 좀 안 좋은 아이라 부친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대장님. 라는 말이 아마도 얼마 전 중령 진급한 대대장님 입장에서는 만일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글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면 저의 공익생활 중에 있었던 시장님과 담배 친구, 시장님실 쳐들어가려는 시위대 막은 썰, 공익이 시 전체 공익 담당자 된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비에르 킹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임원사가 중령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끝발날리는 주임원사여도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그 어떤 두터운 벽이 있는데 굉장히 기묘하긴 한데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다 쓴 것보다 훨씬 좀 뭐랄까 약간 부탁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충성! 어디 누구 사령부 주임원사 누구입니다. 예. 사령부 주임원사님께서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예, 제 조카 훈련병으로 있다는데 부친이 좀 많이 걱정이 많아서 혹시나 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대장에게 예우를 최대한 갖추면서 주임원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아무리 사령부 주임원사여도 그래도 장교한테 부사관들끼리는 그런 게 많습니다. 부사관들끼리는 뭐 어디십니까? 나 주임원사야. 충성! 어디 주임원사신지 여쭤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복한이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나 2군단 사령부 주임원사야. 아이고 충성! 그걸로 구라 겁나 까. 그래서 군대에서 나 어디 주임원사야 이걸로 갖다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구라 존내 쳐요. 행복한님 연결해달라 그런 다음에 맨날 부대로 전화해서 나 주임원사야 이러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직속 상관이 어떻게 되는지 조남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막 무슨 저기 고객센터처럼 생년월일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자동이체되는 그 계좌 은행 어딘지 아세요? 이러고서 물어보듯이 복무하고 계시는 곳에 직속상관 성함 3글자 말씀해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냥 나이 지그시 들고 목소리 걸걸한 사람 아저씨들이 보통 삼촌들이 자기 저 조카들한테 전화한답시고 그 부대에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나 어디 사단 주임원사야.
지금 뭐 이중대 행보관 있나? 그러면은 뭐 밑에 그 저 교환대 애들이야 뭐 충성 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주임원 행보관님 뭐 어디 사단 주임원사님이시랍니다. 주임원사가 무슨 일이지? 야, 충성 이중대 행보관입니다. 나 어디 사단 주임원사인데 충성 무슨 일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조카가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잘 있나 해서 전화했어. 요즘 날씨도 많이 더운데 부대 지휘하느라 그냥 고생이 많다. 아닙니다 충성. 누구 지금 있는데 전화 바꿔드립니까? 아니야 뭐 전화까지 바꿀 거 없고 그 애 그 힘든 거 없는지 한 번씩만 좀 이렇게 봐주고 그래. 그 애가 몸이 많이 아파. 알겠습니다. 매주 병원 보내도록 하겠다. 막 이러면은 그 끝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행보관이 어디 사단 주임원사? 이러고 막 인트라넷으로 막 몇 사단 주임원사 막 쳐봤는데 막 안 나와. 이번에 부임한 사람인가? 의심할 수도 없고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삼촌이 주임원사시냐? 근데 막 삼촌이랑 입을 맞췄어. 예? 저희 삼촌 이번에 주임원사로 진급. 그 이번에 진급하셨어? 그래 알았다. 이번에 진급해서 아직 안 올라왔나 보다. 그냥 이러고서 야 쟤 좀 잘 봐줘라 막 이러고 말아 막. 그러니까 그런 가라 같은 그런 게 진짜 많아. 근데 먹힌다? 군대선 또 그런 게 먹혀 또. 여튼 본의 아니게 백을 쓰셨네요. 또 이실직고설 또 학연 지연 혈연 또 의그. 저는 벌써 아저씨 소리 듣는 2010년도 군번으로 해군에 입대해서 만기 전역하고 전역한 다음에 현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산호비입니다. 글솜씨가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주변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가고 혼자만 남아서 너무 늦게 군대를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함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때 아들 오늘 아빠 친구랑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친구가 너 군대 못 간다고 도와주고 싶다는데. 아빠 친구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그냥 부사관인데 근데 군 생활을 좀 오래 했다나? 당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서 하루하루 똥줄이 타던 저에게 한 주이기 희망 같았고 전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가 땡땡이구나. 반갑다. 야 요즘 복학직이 못 맞출 것 같아서 불안한다며. 야 아저씨 해군 와보는 거 어떠냐 이 아시는데 여기 야 다른 군대보다 해군 진짜 편해. 아저씨 믿고 한번 가. 이번에도 당연히 떨어지려니 하고서 생각하고 하루하루 알바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연락이 왔습니다. 해상병 일반병으로 1차 합격되었으니 면접에 오세요 라고요. 해군은 면접이 있어요. 그렇게 며칠 뒤 가까운 병무청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분이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앞에 앉아 긴장된 상태로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인적사항에 적힌 서류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이 엄청 커지시더니 너가 땡땡이야? 야 반갑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 나 땡땡땡이야. 오는데 안 힘들었고? 예? 너 나 모르는구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면접은 됐고 나가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뭔가 이상한 면접을 겪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고 입대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입대 당일 가족들과의 눈물의 생이별을 하고서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소 동기들과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면서 어느덧 수료 5주차에 지나던 시점 드디어 근무지를 선정받는 시간이 왔는데 저는 소대장 훈련병을 맡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상위 25% 안에 들어 원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1지망 2지망 최대한 집에 가까운 부대로 지원한 뒤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쉬고 동기들과 노가리 까고 있는데 해군 DI 교관이 철컥철컥 그러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시리 긴장해서 쫄아있는데 빨간 모자를 쓴 중사 DI가 갑자기 땡땡이 누구야? 당장 교관 앞으로 보고해! 라고 잔뜩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생활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도착하니 갑자기 DI분이 뒤돌면서 웃는 얼굴로 야 너가 땡땡땡이구나. 반갑다. 나는 교관 땡땡땡이야. 시간 없으니까 본론부터 말할게. 너 어디 지원했어? 저 땡땡땡 함대 지원했습니다. 아니야 거기 아니야. 다른 데 지원해. 아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냥 알아. 그렇게 알아. 그냥 돌아가. 그렇게 또 이상한 훈련소를 수료하고 후반기 교육 체험을 한 뒤 자대에 배치받고 그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죠. 함정 내에서 제 자리를 배치받고 체스트를 짐을 정리하고 맞선님을 따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돌아가는 중에 상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가 땡땡땡이야. 야 오늘 온다는 이야기 들었다 하시고선 주변 선임들에게 야 땡땡땡이 잘 챙겨줘. 니들 잘못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나. 아버지한테는 전화 드렸어? 이따가 내 자리로 와서 전화 한번 해야지 하고서 떠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맞선님이 저를 그 상사분 자리로 데려가며 물었습니다. 야 너 정체가 뭐냐? 왜 배 부사관들이 널 다 아냐? 빽 있어? 이런 질문을 하셨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하면서 그 상사분에게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입대 전에 잠깐 봤던 아버지의 친구분이 사복을 입고 그 상사분 자리에 앉아 계셨고 다른 상사 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 새끼 이걸 그새 훈련소 다녀왔다고 민간인물이 싹 빠져나요.
군대 보니까 사람 느낌이 다르지? 알고 보니 그분은 20살 때부터 군생활을 시작한 30년차 원사.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동안 저를 알았던 모든 분들이 이분의 후임들이었고 해군 곳곳에 제가 갈 만한 곳에 모두 제 이야기를 해놓았고 심지어 저를 알아본 면접관과 훈련소에서 만난 DI 그리고 제가 지망하는 부대와 상관없이 저를 이곳에 배치하는 것 모두 그분 손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빙산의 일각일 뿐 더 큰 산이 제 뒤에 있는 걸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격이 되었을 때 함정을 뒤집어 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함내 방송이 울더라고요. 알림 일병 땡땡땡 함장실 보고. 다시 한번 알림 일병 땡땡땡 지금 즉시 함장실 보고. 방송이 울리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려졌고 수병이 함장실로 보고하는 일은 정말 막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복장을 A급으로 갖춰있고 함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복장 검사를 하는 등의 확인을 하고 함교로 미친듯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함장실 앞에서 딱딱히 굳은 몸으로 미친듯이 뛰는 심장을 움켜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병 땡땡땡 함장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왔니? 들어와. 그렇게 공기마저 멈춰버린 듯한 함장님 독대를 하게 되었는데 야 땡땡땡이 요즘 많이 힘드니? 요즘 연락이 너무 온다. 어떤 연락 말씀이십니까? 너 좀 잘 봐달라고. 야 전단장님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전화와. 어떻게 하는 사이야? 원스타? 당연히 알 리가 없죠. 뭔 일인가 싶어서 머리를 계속 굴려봤지만 당최 뭔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땡땡이를 배에 내려주거나 편한 곳으로 보내주기 힘든 사정이야. 우리 땡땡이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단장님께 잘 말씀드려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배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나가면은 모든 승조원은 하루에 8시간 당직을 섰고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기는커녕 일과 시간을 모두 소화해야 했죠. 모두 눈이 풀려가고 좀비처럼 변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배가 잠시 정박하여 몇 개월 동안 연락을 못 드린 부모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시기를 맞아 해외 훈련도 다녀오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는 상병이 되었지만 아직 배에 있었죠. 해군에서는 보통 배에 온 지 6개월 정도 지나면 희망자는 육상으로 발령받아 편하게 남은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6개월. 이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앵카라고 하는데 군생활 끝까지 배에서 근무하는 거에 박히게 되죠. 그렇게 저는 믿기 힘든 현실을 점차 수긍해가며 점차 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땡땡땡 수병님 그거 들으셨습니까? 내일부로 육상으로 전출 뜨셨는데 말입니다. 뭔 개소리야. 배 탄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전출이 떠. 방금 저도 듣고 불러오라 그래서 온 겁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저는 배를 타고 1년이 넘은 사람이 배에서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뭔가 오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부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또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로 침실로 내려가서 부대명과 주소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해군은 보통 땡땡 함대, 땡땡 전대, 땡땡 전단 이런 식으로 부대 이름이 있는데 적혀있는 부대 이름이 좀 달랐던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주소에 서울특별시가 적혀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급하게 전출을 가는 바람에 저는 기차를 타고 주소지에 적힌 부대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의 업무는 함정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었고 심지어 제 위로 말년병장 2명이어서 대부분 일을 제가 맡게 되었음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루 현실이 신기해가면서 금요일이 지나고 일과를 마치고 한가롭게 침대에 누워서 늘어지게 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알림 상병 땡땡땡 복장 착용 후 소대장실로 보고. 다시 한번 알림 상병 땡땡땡 복장 착용 후 소대장실로 보고. 또 뭔 일이야 하고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내려갔죠. 어떤 사복을 입으신 분이 밖에 서 계셨고 저를 보더니 갑자기 위병소를 통과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많이 컸다.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못 알아보겠네. 안녕하십니까? 야 뭐야 나 기억 못하는 거야? 이 자식이 좀 서운한데. 너 어릴 때 아빠랑 같이 아저씨네에서 놀고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납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랑 어떻게 하는 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예전에 너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좀 받은 게 있어서 그때부터 알게 됐지. 저는 이분에 대한 기억이 정말 1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중령이신 대대장님이 옆에 지나가셨고 저는 크게 놀라서 필승하고 경례를 드렸죠. 그런데 대대장님이 순간 각을 잡으면서 제 앞에 계신 분에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패상!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자 어쩔 줄 몰라서 우쭐무쭐 하고 있으니까 그분께서 어이구 내가 쉬는 시간에 뺏었나 보다. 여기 왔길래 얼굴 볼 겸 그냥 한번 와봤어 하고 그냥 가셨죠. 저는 사육관에 미친듯이 뛰어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방금 어떤 분이 왔다 가셨는데 누구세요? 아니 뭐하는 분이죠? 아빠 아는 사람이라는데 대체 뭐야 이게? 아까 얼굴 잠깐 보러 간다 그러는데 찾아보는 거구나. 아빠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 기억 안 나? 저분이 우리 계룡대에 초대해줘서 놀러 갔었잖아. 근데 이분 누군데? 투스타인데 곧 전역할 사람이야. 뭐라더라? 맨날 자기가 투스타여도 엄청 높은 자리에 있다고 술 먹고 맨날 주정 부리고 그러는데 너가 한번 알아봐. 저는 그렇게 전화로 그분의 성함을 알아보았고 해사 땡땡기 그렇습니다.
그분은 해군 참모총장과 해군 사관학교 동기였고 이미 스타들 중에서도 최고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죠. 그제서야 모든 게 다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제 군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고 계셨던 거죠. 나중에 저녁 후 아버지와 그분의 식사를 하면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소에서 내가 지망했던 곳과 다른 곳에 배치받은 것 큰 함정에 배치해버림. 두 번째, 함장님이 부른 것은 이분이 자기 후임 전단장에게 원스타에게 전화 걸어서 야 땡땡땡 하면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걔가 좀 힘드나봐 배에서 좀 내리게 해라 라는 전화 한 통에 전단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배에서 직접 걸어서 전출 보낼 방법을 강구하라고 함정을 개쪼았던 것. 그리고 배 일정이 빡세게 돌아가니 내리게 하셨던 거죠. 심지어 아버지는 제가 해군에 갔다는 이야기만 전하시고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모르셨어요. 그렇게 저는 23개월간 군 생활을 트루먼 쇼를 하듯이 보냈던 거죠. 그렇게 그분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봤던 위병사 근무자들이 갑자기 생활관으로 돌아와 소문을 퍼뜨렸고 저는 군대에서 신을 백으로 둔 사나이로 소문이 나면서 결국 제가 하던 직별에서 부대 내 목욕탕 관리병으로 직별이 변경되며 매일 오전에 수건 빨래, 오후에 TV 보면서 수건개기, 탕에 물 받아놓기 일과를 보내면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쓰다 보니 재미없는 것 같아서 실망시킨 게 아닌가 걱정이 드네요. 이 이야기가 기억이 조금 왜곡되어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MSG는 단일 그램도 없는 실화입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봐 지금 저도 전역한 지 꽤 되었고 그분도 제가 전역한 지 얼마 뒤에 예편하셔서 이제 썰을 한번 풀어봅니다. 앞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활동 갔더니 주차 요원하시던 분이 예비역 투스타였던 썰 등 한번 시간 날 때 더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연구원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